네, 안녕하세요. 오펠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죠. 또 원하는 목표를 이룬 모습을 이미 이룬 것처럼 생생히 상상해 보라고 하는데, 말은 쉽지만 어떻게 원하는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곳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비전보드를 만들고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아침 기상해서 그리고 자기 전에 보고 있는데요. 때로는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책 퓨처 셀프에서 제시한 원하는 삶을 쉽게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주말 아침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요. 밖에서 책을 읽었어요. 따뜻한 햇볕을 맞으면서 책을 읽으니 정말 새로운 영감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읽은 책 퓨처 셀프에서 제시한 좀 더 효과적으로 미래의 목표를 이루는 법 중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 학창 시절 선생님이나 책으로부터 굉장히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표를 세우는 건 좋지만 사실 목표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표에 대한 압박으로 생각만 하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목표가 맞나 하는 의문도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의 목표 중 상당수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원했던 것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더 중요한 점은 목표를 이루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고 나서 굉장히 허무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하는 성적을 거두고 또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는 걸 경험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나? 라는 생각도 그런 회의감도 들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들에 목숨을 걸었던 적도 많았었고, 또 목표를 세우다 보면 또 다른 목표가 하나둘씩 생겨서 어떤 게 중요한 목표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제가 진짜 노력을 쏟아야 할 곳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었죠.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원하는 미래를 끌어당기는 방법, 3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은 미래에 대한 희망 갖기입니다. 이렇게 목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원하는 미래를 끌어당기는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책에서도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목적의 결여는 수명을 단축하는 반면 목적을 갖는 일은 기대 수명을 평균 이상으로 늘린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희망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목표로 세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통제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희망을 갖는 것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희망을 의지와 방법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는 과정이 희망이라는 거죠. 결국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은 그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만들고 방법도 찾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희망이 아닌 자신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원대한 희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 책 5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찾으며 새로운 방법을 기꺼이 시도한다. 반면에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고 회피하고 물러서려고 하는 해로운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다. 회피적인 성향으로 그들은 계속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실패를 다른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피드백으로 받아들인다.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원대한 목표를 가질 경우에 한 가지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100% 전념한다. 그들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매우 유연하게 조정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신이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정말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자신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목표는 그런 100% 전념하는 자신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원대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좋은 기억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긍정적인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에서도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긍정적인 느낌이 긍정적인 미래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책 65페이지에서 저자가 설명하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과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품을 때 삶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펼쳐지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다. 과거에 부정적인 스토리를 입히면 삶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강한 정서는 긍정적인 과거와 가슴 설레는 미래를 품고 있을 때 생긴다. 긍정적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해야만 긍정적인 과거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실제 일어난 사건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당신에게 발생한 실제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에 어떤 스토리를 입히느냐다. 자, 그래서 자신한테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과거가 불행한데 그러면 나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다행히게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의 산물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사건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는데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날 하루가 굉장히 우울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에도 적용해서 새로운 스토리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을 겪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게 되고 힘든 상황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깨달으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환경을 설정하라입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을 비전보드에 적고 또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오래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집단에 속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품에서 커오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깨지는 경험도 하고요. 또 그런 믿음은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학교, 지인 등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으면 A라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높이 평가하게 되는 거죠. 책에서는 이에 관한 실험이 나오는데요. 실제 지능과 상관없이 교사들에게 A라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A 학생을 자신도 모르게 특별 대우를 했었고, 이러한 기대가 A라는 학생에게 자신은 공부를 잘한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말을 하는데요. 사람의 의지력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은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았지만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 그것을 이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속한 모임에 속하고 그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신중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원대한 목표 세우기. 두 번째, 과거의 좋은 기억을 입혀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만들기. 세 번째, 환경을 바꾸어서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이 3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도 정말 유익하고 도움되는 그런 영상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페일이었습니다.